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돈을 버는 과정, 그리고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 버는 목표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경제활동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죠. 경제활동의 목표는 뭐냐 이거죠. 경제활동의 목표. 뭘 위해서 돈을 버는지. 물론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아이, 옷, 먹는 거, 가정생활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걸 위해서 돈을 버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전 번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가 되길 원하는 거죠. 경제적 자유. 돈을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을 모으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생활비는 나오는 거. 그게 전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1단계의 경제적 자유. 나의 기본 생활비가 일하지 않고 자본소득에서 나오는 것. 2단계의 경제적 자유는 생활하는 것 이외에 여가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게 내 자본에서 나오는 정도. 3단계의 경제적 자유는 내 기본 생활 플러스 여가 생활 플러스 남을 돕는 것까지 한다면 이건 3단계. 그러니까 자본소득으로 이 3개가 다 된다. 그럼 이 3단계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본 생활에 여가 생활 이 정도까지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금상첨화죠. 기본 생활비도 되면서 여행 가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쓰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다르거든요. 오셨던 분 중에 건물을 이제 사게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할 때는 스트레스 받고 일했었는데 건물에서 나온 월세가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그 뒤부터는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줄어요. 왜? 똑같이 나를 대하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는 소득이 없고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가 여기서 꼭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꼭 따내야 되는데 내가 열받지만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었는데 뭔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산이 준비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런 것보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산에서 기본 생활비가 나오는 상황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가 생활까지. 그리고 남을 돕는 것까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3가지 상황이 그냥 자본소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삶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금액이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를 거고 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를 거니까. 하지만 요게 되는 상황이면 적게는 3, 400만 원, 4, 500만 원, 많게는 누군가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몇십억 되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소득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에서 나오는 돈. 일하는 것처럼 내가 막 몸을 쓰고 이렇지 않는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불로소득, 자본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엮여가지고 나쁜 돈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다 원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투자를 하고 데이 트레이딩 하고 이게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배당을 받는다.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를 받는다.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다. 책을 쓰시는 분들은 인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어플을 갖고 있어서 그걸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뭐가 됐던 간에 나한테서 그만큼의 소득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자본소득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사업소득도 얘기하다 같이 들어갔는데 그건 좀 빼고 얘기할게요.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이 정도 되려면 일단 돈을 모아야 되는 거죠. 돈을 모으고 그 돈이 돈을 벌게 해주고 일정 시점 됐을 때는 여기서 매달 얼마씩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미가 크게 없어진 상황이고 주식 배당으로도 생활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주식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하나는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걱정할 게 크게 없겠죠. 내가 소득이 적은데 몸값부터 높이는 게 첫 번째죠. 내 실력을 높이고 능력을 높이는 게 첫 번째. 사업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서 단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빨리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은퇴해도 문제없는 상황이 되겠죠. 500만 원 월세 나오는 뭔가 건물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면 언제 그만둬도 되는구나. 생활비가 500만 원인 경우에. 사람과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좀 달라지죠.
이거는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은 맞죠? 꼭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이거 진짜 기분 나쁜데 내가 표현도 못하고 후자가 됐을 때는 왜 그렇게 얘기해? 따질 수도 있어요. 뒤가 든든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노후가 대비가 돼 있고 자본소득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면 그거는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큰 요소이거든요. 당당할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돈을 버는 최종적인 그 목표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 그 기준에서 다른 것 일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엄청 기분이 좋거든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불편한 일들이 사라져요. 근데 제가 최근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다가 소득이 많이 낮아지는 사람을 한 사람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좀 스트레스인 상황이 되거든요. 하다못해 도시가스 비용 그것도 아끼려고 뭐 보일러를 낮추기도 하고 먹는 것도 외식을 줄이고 원래 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걸 사 먹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해 먹는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됐을 때랑 이 상황인 상태랑은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과정이 경제 활동인 거고 이게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되는 거를 목표로 우리가 경제 활동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